이 교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우는 내용도 색채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지만 여러분들이 경영을 하거나 어떤 기획을 할 때 꼭 알아두셔야 될 내용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어디 가서나 쓸 수 있는 아주 유용한 그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피곤하시더라도 집중 잘 하셔서 이번 시간에 배우는 내용들 두고두고 사용하실 수 있도록 이번 시간 집중해서 수업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전략적 마케팅 기획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그 과정에서 어떠한 조사, 분석, 내용들의 일들을 하는지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질 거거든요. 목표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전략적 마케팅 기획 과정을 이해하는 것. 두 번째는 전략적 마케팅 기획 과정별로 어떠한 내용들이 진행되는가 하는 것을 이해하는 것. 마지막 세 번째는 마케팅 기획과 관련된 여러 가지 전반적인 그 내용들을 학습하다 보니까 생소한 단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 단어들이 여러분이 어디에서 어떤 일을 하던 간에 몇 번씩은 꼭 그 일하는 과정에서 들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그러한 단어들이거든요. 이러한 마케팅 관련 용어를 이 시간을 통해서 꼭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본격적으로 전략적 마케팅 기획에 대해서 학습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마케팅. 만약에 기업에서 활용할 수 있는 자원, 그러니까 기업이 돈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어떻게 그 마케팅을 하는데 이 리소스, 기업의 자원을 쓰든지 큰 상관을 받지 않는다. 그렇다 그러면은 굳이 이렇게 전략적으로 마케팅을 기획할 필요가 없을 수도 있겠죠. 그냥 물 쓰듯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것만 써버리면 되니까. 하지만 대부분의 기업들이 물건을 판매하고 난 이후에 거둔 수익으로 또다시 투자하는 개념으로서 마케팅 활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리소스에는 늘 제한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한된 리소스, 제한된 자원을 아주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활용해야 될 필요가 있겠죠. 그렇게 마케팅에 필요한 비용, 그리고 마케팅을 통해서 기업에서 할 수 있는 활동들을 가장 효율적, 효과적으로 수행을 하고 또 기업에서 다음 상품으로서 생존하기 위해 준비하는 다음 상품이나 서비스를 시장에서 승리할 수 있는 제품으로 만들기 위해서 계획적으로, 체계적으로 하는 것이 바로 마케팅 기획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마케팅 기획 프로세스에서 하는 것은 환경 분석입니다. Environment Analysis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거시적으로, 포괄적으로, 거시적이다 하는 말은 장시간을 놓고 볼 때, 그리고 넓게 볼 때, 시간상으로 근미래가 아니라 더 먼 미래까지 바라봤을 때 어떨까 하는 그런 폭넓은 거시적인 시야를 넓게 갖고 보는 그런 분석이 environment, 환경 분석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먼저 환경 분석에는 앞으로 우리 기업이 처하게 되는 외부적인 환경은 어떤 것인가, 이런 것들이 이제 주로 이 환경 분석이 되고요. 그 다음에는 어떤 분석을 하게 되나요? 좀 더 좁혀서 컴페티션 엔바이러먼트를, 시장 경쟁 상황을 이제 분석하게 되거든요. 거시적인 환경에서 시장 환경으로 좀 좁게 이행을 하게 되는데요. 그때 하게 되는 것이 마켓의 트렌드라든가 경쟁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우리 자사, 내 기업은 어떤 상황인지 이것을 이제 분석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는 내가 하고자 하는, 만들고자 하는 제품, 브랜드의 대상 고객은 어떤 사람들인지에 대해서 좀 연구를 해야 되겠죠. 이러한 연구가 끝난 후에는 외부 환경적으로 봤을 때 기회가 되는 요인, 이게 뭡니까? 어퍼터니티가 되겠죠. 그리고 위협이 되는 요인, 3C가 되겠죠. 3. 그리고 내가 가진 강점, 내부적으로 봤을 때 내가 가진 강점, strength, 그리고 내가 가진 약점, weakness가 되겠죠. 내가 가진 약점이 뭔지 분석을 해서 서로 보완할 수 있는 전략을 짜게 되는 것이 이제 스와트 분석이 되겠고요. 이런 분석까지 끝난 다음에는 마켓에서 내가 어느 정도 시장을 가져올 것인지, 마켓 쉐어, 시장 점유는 어느 정도 할 것인지, 연간 판매는 얼마큼 할 것인지, 판매를 해서 매출을 어느 정도 올릴 것인지, 이런 정량적인 숫자로 양을 측정할 수 있는
정량적인 목표라든가 우리 브랜드 하면은 이러한 이미지가 떠오르도록 마케팅을 하겠다. 이런 어떤 성격, 성질과 관련 있는 질적 목표, 정성 목표를 설정하게 됩니다. 양적 목표와 질적 목표, 정량적인 목표, 정성적인 목표를 설정을 한 다음에 그러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마케팅 전략을 세우게 되는데요. 이때 사용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무언가요? 퍼피 믹스가 되겠죠. 이 퍼피, 뒤에서도 설명했지만 이 네 가지의 P로 시작되는 단어가 뭐였나요? 자, 첫 번째는 제품 용어로 그렇습니다. 프로덕트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제품을 그냥 주나요? 그렇지 않죠. 제품은 소비자가 일정한 비용을 내고 구매를 하도록 해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필요합니다. 가격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그것이 바로 두 번째 P, 가격, 프라이스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유통을 시켜야 되겠죠. 제품을 소비자가 살 수 있는 곳에 놔둬야 되겠죠. 그게 이제 유통이라고 할 수 있는데, 유통을 플레이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플레이스. 어떤 장소에 도달해서 놓아두는 것, 플레이스가 되겠고요. 그리고 이런 제품이 있다라고 알리는 것, 프로모션. 이 네 가지 P가 퍼피 전략 되겠습니다. 이런 전략대로 마케팅 활동을 합니다. 마케팅 활동을 하고 이런 마케팅 활동의 결과를 DB로 구축을 하는 거죠. 소비자 정보라든가 이런 걸 구축을 하고요. 마케팅 활동에 대한 측정, 분석을 하게 되겠죠. 중요한 것은 여기 5가지 부분이 되겠고요. 이 5가지 부분도 흔히 이제 마케팅 기획을 세울 때는 좀 다른 프로세스로 하기도 하거든요.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환경 분석, 그리고 소비자, 스와트, 마케팅 목표 설정, 그리고 그 마케팅 목표 설정한 것에 맞도록 마케팅 전략을 짜는 것, 이런 플로우는 무엇을 하든 간에 대동소이합니다. 다시 한번 그 전략적 마케팅 기획 프로세스를 단계별로 나눠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 분석, 거시적인 환경 분석을 한다고 했었죠. 거시적인 환경, 무엇이 있을까요? 정치적인 환경이 있을 수가 있겠고요. 경제적인 그런 환경이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또 어떤 환경이 있을까요? 사회 문화적 측면에서 환경 살펴볼 필요가 있겠고요. 또 기술적인 측면에서 기술은 어떤 식으로 발전하고 있는지 그런 트렌드를 살펴볼 필요도 있겠죠.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정치, 영어로 폴리틱이죠. 경제, 이코노미, 그리고 사회 문화, 소시오 컬처럴 인바이러먼트, 사회 문화적 환경, 그리고 기술적 환경, 이렇게 앞에 있는 철자 4개를 따서 패스트 분석이라고 합니다. 거시적인 환경 분석, 대표적으로 활용되는 것이 패스트 분석입니다. 패스트, P, Political Environment, E, Economic, S, Social Cultural Environment, T는 테크놀로지, 이렇게 되겠습니다. 거시적인 환경 분석 하게 되고요. 이제 거시적인 환경 분석이 끝나면 약간 더 좁혀서 내가 참여하고자 하는 혹은 참여하고 있는 그 시장의 경쟁 상태는 어떤지 분석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시장 경쟁 분석이 되겠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시장 경쟁 분석, 가장 흔히 얘기하는 것이 이제 3C 분석이 되겠습니다. 또 무슨 앞에 철자가 3개가 있는 모양이네요. C로 시작하는 철자가. 자, 봅시다. 첫 번째 C, 뭔가요? 경쟁사입니다. 경쟁사. 컴페티터죠. 나랑 경쟁하는 사람. 경쟁사, competitor. 그리고 자사, 컴퍼니 혹은 corporation. 내외사죠. 그 다음에 마지막 C는 뭔가요? 소비자, 커스터머 되겠습니다. 이렇게 competitor, corporation, customer. 이렇게 3가지 C를 3C라고 하고요. 이 3가지를 분석하는 것 3C 분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장 경쟁 분석의 가장 기본적인 분석 방법은 3C 분석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소비자 분석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산업 구조 분석이라는 것을 하기도 합니다. 이거는 그 마이클 포터라는 분께서 이론적으로 정립을 한 내용인데요. 내가 물건을 팔고자 하는 시장에는 내 물건 판매에 영향을 미치는 힘이 5가지가 존재를 한다고 합니다. 그 5가지가 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여기 보면 진한 박스가 5개가 있죠? 이렇게 5개가 있습니다. 하나, 그리고 사방으로 4개. 이렇게 5개가 있는데요. 첫 번째, 내 제품, 내 시장에 직접적으로 작용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네, 바로 경쟁자들입니다. 제가 만약에
정훈 콜라를 만들어 판다고 가정을 합시다. 순 콜라를 만들어서 파는데 이 순 콜라를 만들어서 팔려고 하는 이 콜라 시장에는 어떤 콜라들이 있을까요? 콜카콜라도 있을 수 있고, 팝시콜라도 있을 수 있고, 파리로 콜라도 있을 수 있고, 혜택콜라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콜라가 있을 수가 있겠죠. 이렇게 직접적으로 콜라라고 하는 제품군에서 나와 경쟁을 하게 되는 그러한 직접 경쟁하는 경쟁자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쟁자들의 힘, 경쟁 강도가 되겠죠. 반면에 아직 콜라를 만들고 있진 않지만 언제든지 시설 조금만 바꾸고 인원, 인력들 조금만 교육시키면 바로 콜라를 생산해낼 수 있는 잠재적인 경쟁자들이 있을 수 있겠죠. 지금 예를 들어서 콜라는 만들어 팔고 있지 않지만 탄산음료를 만들어 팔고 있는 업체들, 팔성사이다 이런 데서 만약에 콜라 시장 뛰어들어도 돈 좀 낚이는데 싶으면은 시설 조금 바꾸고 인력 조금 교육시키고 더 뽑든지 해가지고 바로 큰 리스크 없이 큰 비용 투자 없이 콜라를 만들어서 팔 수가 있겠죠. 이러한 언제든지 이 경쟁에 뛰어들 가능성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잠재적 진입자가 되겠고요. 잠재적 진입자가 내 시장에 뛰어들려면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설을 바꾸거나 새로운 시설을 투자를 하거나 인력들을 교육시키거나 아니면 새로운 인력들을 충원하거나 하는 투자가 이루어져야 되죠. 그러한 비용 발생되는 투자 때문에 발생되는 비용이 바로 이 시장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진입장벽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런데 콜라가 아니더라도 콜라로서 충족시킬 수 있는 욕구들, 예를 들어서 갈증이 있을 수가 있겠죠. 더운 날 시원한 콜라 마시면 갈증도 해소되고 시원하고 짜릿하고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굳이 콜라류가 아니더라도 이 갈증이라는 효용 가치를 만족시킬 수 있는 그러한 대체 제품들이 있을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 생수 마셔도 시원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맥주 같은 것들. 이거는 음료도 아니고 음료로도 안 쳐주는 주류인데 여름 같은 때에는 맥주를 콜라 마시듯이 갈증해서 하는데 마실 수도 있다는 얘기죠. 이런 것들이 바로 효용 가치를 대체할 수 있는 대체 제품, 대체제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대체제로 내가 충족시키고자 하는 그러한 효용 가치, 욕구를 충족시키려면 돈이 조금 더 들어갈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콜라 한 캔으로 나의 갈증을 해소하는 데는 콜라 한 캔 500원이라는 돈이 들어요. 더 올랐나요? 네, 어쨌든 500원이라고 칩시다. 헌데 이것을 맥주라는 대체제를 통해서 갈증을 해소시키고자 하면 어떻게 될까요? 1000원 정도 비용이 들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은 콜라를 마셨을 때 500원이면 충족시킬 수 있는 그런 욕구를 맥주로 대체를 했기 때문에 1000원이라는 비용, 한마디로 500원이 더 들어간 거죠. 500원이 더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바로 대체 비용이라고 합니다. 대체 비용. 대체 비용이 경제시장을 어느 정도 방어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비용이 될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횡적으로 봤을 때 내 제품을 수평적으로 놓고 봤을 때 나랑 경쟁하는 제품이라든가 아니면 잠재적인 진입자들 있을 수가 있겠죠. 반면에 수직적으로 내가 이 제품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데까지의 작용하는 힘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공급자의 교섭력. 공급자의 교섭력이란 무엇이냐면 제가 콜라를 만들려면은 콜라를 만드는 데 필요한 캐러멜 성분이 필요로 해요. 독특한 캐러멜 성분이 필요한데 이 캐러멜 성분은 제가 만들지 못해요. 그래서 이 캐러멜 성분을 공급해주는 사람한테 사와야 되거든요. 근데 이 캐러멜을 공급해주는 사람이 딱 한 사람밖에 없어요. 근데 콜라를 만드는 사람은 훈콜라 만드는 저도 있고 파이로콜라, 혜택콜라, 펩시콜라, 코카콜라, 무진장 콜라 만드는 사람은 많거든요. 그럴 경우에 어떻게 될까요? 공급자가 원료값이 너무 싼 것 같아. 내가 이래가지고는 도저히 원료를 더 이상 대줄 수가 없거든. 좀 원료값을 높이자. 원료값을 좀 높여받아야겠어. 라고 나한테 콜라를 만드는 데 필요한 카라멜 원료를 대주는 공급자가 얘기를 한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네, 꼼짝없이 저는 그 원료 달라는
그런 비용대로 원료를 사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 있겠죠. 비싸진 가격으로 원료를 살 수밖에 없거든요. 왜요? 다른 데서 구할 수 없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다른 업체들도 공급자와 교섭할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희박해지겠죠. 이럴 때 바로 공급자의 교섭력이 강하다라고 보는 겁니다. 반대로 콜라는 나밖에 안 만들어요. 근데 이 콜라를 만드는 재료를 대주려고 하는 공급자들은 무지하게 많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렇습니다. 제가 원하는 대로 가격을 마음대로 낮춰볼 수가 있겠죠. 뭐? 내가 이 가격에 하자는데 못하겠어? 그래? 그럼 나 딴 데 가서 알아볼게. 너 절로 가. 라고 이제 공급자한테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럴 때는 공급자의 교섭력이 굉장히 약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 되겠죠. 내가 이렇게 원료를 사서 제품을 만들었어요. 제품을 만들었으면은 그렇죠. 팔아야 되겠죠. 팔기 위해서 내 물건을 가져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유통업자들이 될 수가 있겠고요. 쉽게 생각하면은 이마트나 홈플러스나 이런 데가 될 수도 있겠죠. 내가 열심히 이제 콜라를 만들었는데 이 콜라를 판매할 수 있는 판매망이 저는 이마트밖에 없어요. 그러면 어떤 상황이 발생될 수 있을까요? 어떤 문제가 발생될 수 있을까요? 이마트 관계자가 저한테 와서 야, 다른 콜라들은 1,000원에 파는데 너네는 인지도도 없잖아. 근데 같이 1,000원에 팔려고 그러면 이게 되겠니? 10여 원 정도 내려. 그리고 우리 마진은 그대로 가져갈게. 너네가 원가를 좀 빼. 이렇게 말을 한다 했을 때 어떻게 할까요? 싫어. 나는 너 말고도 딴 데 팔 때 많거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까요? 그렇게 말하기 힘들어지겠죠.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남는 게 없고 오히려 손해볼 수 있다 해도 구매망이 확보되지 않았을 때는 그 구매자의 말대로 따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매자의 교섭력, 구매자가 가진 힘, 구매자의 교섭력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반대로 콜라를 파는 사람은 나밖에 없는데 여기저기 팔 수 있는 유통망을 많이 갖고 있어요. 뭐 홈쇼핑에도 팔고 동네 구멍가게, 편의점, 대형마트, 중형마트 엄청나게 많은 유통망을 갖고 있다. 그리고 파는 사람은 나밖에 없다. 했을 경우에 어떤 상황이 발생될 수가 있을까요? 네, 제가 부르는 게 값이겠죠. 그렇게 되면. 그럴 때는 구매자의 교섭력이 약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산업에 작용하는 5가지 힘을 마이클 포터가 산업구조 분석할 때 요구되는 그 산업 내의 5가지 힘이다 해가지고 이걸 이론으로 정립시킨 마이클 포터의 포터 이름을 따서 포터의 5가지 힘, 포터's 5 forces 이렇게 이름을 붙여서 일컫고 있습니다. 산업구조 분석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산업구조 분석을 한 다음에는 분석한 내용들을 종합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분석한 내용들을 토대로 해서 스와트 분석,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강점, 스트렝스, 약점, 위크니스, 그리고 외부적인 기회 요인, 오퍼튜니티, 그리고 위험 요인, 스리트 이렇게 앞에 4개의 철자를 따서 스와트 분석 하게 되고요. 자, 스와트 분석 한번 잠깐 볼까요? 이런 식으로 어떤 제품이나 브랜드에 강점이 있을 수 있고 약점이 있을 수 있죠. 그리고 기회 요인이 있을 수 있고 위험 요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강점 요인과 기회 요인을 살릴 수 있는 전략, 그리고 기회 요인으로 약점을 커버할 수 있는 전략, 강점으로 위험 요인들을 완화시키는 전략, 그리고 약점과 위험 요인을 회피할 수 있는, 보완할 수 있는 그런 전략들 짤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스와트 분석을 짜게 됩니다. 그 다음엔 STP, 뒤에 또 설명이 나오니까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시장 세분화, 시장을 쪼개는 것, 세그멘테이션 S고요. 고객을 선정하는 것, 타겟팅. 그리고 어떠한 가장 기준이 되는 2차원적인 평면상의 가치 척도에서 내가 어느 자리를 점하겠다라고 하는 이제 포지셔닝, 이런 분석, STP를 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 제품을 팔 때 가장 핵심적인 판매 요인을 뭐에 두겠다, 차별화 요인을 어디에 두겠다 라고 하는 USP, Unique Selling Proposition, 혹은 포인트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원래는 Unique Selling Proposition, 독특한 판매 제한, 판매 강조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는데요. 이 프로포지션을 포인트라고 하기도 합니다. Unique Selling Proposition이나 Unique Selling Point나
같은 의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렇게 종합된 분석 내용에 따라서 마케팅 목표를 설정할 수가 있겠죠. 내가 어느 정도의 시장 점유율, 어느 정도의 매출, 그리고 또 브랜드는 어느 방향의 이미지를 갖도록 하겠다라는 이제 양적이거나 질적인 그런 목표들을 설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설정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게 되겠죠. 가장 대표적인 것이 아까 말씀드린 4P믹스 전략입니다. 4P믹스 4개의 P 뭔가요? Product, Price, Place, Promotion 이렇게 4가지가 되겠죠.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다 이제 마케팅 전략을 수립했으니까 마케팅 전략에 적합하도록 광고 계획을 짜서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시장에 내 제품을 알리는 그런 활동을 하게 되겠죠. 주의할 점은 여러 가지 그 광고나 PR의 툴들이 있습니다. 홍보할 수 있는 그런 툴들이 있죠. 프로모션 툴들이 있는데 각각 프로모션에 사용하는 툴, 도구마다 다른 이야기를 해주면 안 됩니다. 통합되게 브랜드의 아이덴티티를 강화시키고 또 긍정적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그 일목요연한 그리고 일관된 그런 내용을 가지고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되겠죠. 다양한 방법, 다양한 툴이 있지만 그런 것들이 전달하고자 하는 브랜드의 강점 그리고 브랜드가 이루고자 하는 것, 얻어내고자 하는 것에 대한 커뮤니케이션은 일관된 맥락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런 개념을 갖고 만들어진 단어가 바로 IMC입니다. Integrated, 통합된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Integrated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다양한 그 마케팅 툴들 간의 논리성, 일관성을 부여를 해서 최대의 커뮤니케이션 효과, 커뮤니케이션의 시너지를 얻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 Integrated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IMC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STP. 이미 이 개념을 다 알고 계신 분도 계시겠지만 학년이 올라가고 디자인 방법론이라든가 마케팅과 관련된 수업을 듣다 보면 꼭 나오는 개념 중에 하나인데요. 자, 세그멘테이션, 시장 세분화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시장 세분화가 뭐냐? 시장이 뭐냐? 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마디로 구매자입니다. 구매자 집단이 시장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구매자 집단, 소비자 집단, 시장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 소비자 집단을 그 소비자들이 추구하는 욕구에 따라서 좀 더 세부적으로 나누는 것을 바로 이제 시장 세분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이미지에 보시는 대로 이렇게 소비자 집단이 있어요. 이게 시장이죠. 시장이 이렇게 있는데 제가 이제 MP3를 만들어서 파는 사람이에요. MP3를 만들어서 파는 사람인데 MP3 구매자의 어떤 특성을 보니까 어떤 부류들은 야 소리만 나면 되잖아. 소리만 나면 되는데 뭘 따지냐. 가격이 좋아야지. 가격 싼 게 최고지. 이렇게 가격이 구매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는 집단이 있고 어느 집단을 보니까 아니 이왕 사는 거 PMP 기능도 되고 F도 나오고 그리고 DMP까지 되면 얼마나 좋겠냐. 어차피 이것저것 가지고 다니도 귀찮은데 한꺼번에 이것저것 다 할 수 있는 기능이 많은 것 이런 거 사면 좋지 않겠니? 또 한 집단을 보니까 야 기능 가격 일단 뽀다구 하나 해야 되잖아. 뽀다구가 야 일단 디자인이 그럴싸해야지. 어차피 내가 가지고 다니는 건데 소리야 내가 듣지 남이 듣냐? 성능? 기능? 그거 무슨 소용이야. 가지고 다니면서 뽀대나는 거. 응? 나이 봤을 때 와 멋지다 할 수 있는 그런 디자인 멋진 거. 그리고 나도 만족시키는 그런 디자인 가진 거. 그 디자인이 중요한 거 아니야. 이렇게 디자인이 구매 결정에 큰 요인으로 작용하는 집단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집단을 이렇게 나눠볼 수 있겠죠. 가격 민감 집단군, 기능 민감 집단군, 그리고 디자인 민감 집단군. 디자인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민감 집단군.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하나의 소비자 집단을 특성을 쪼개서 특성별로 나눠서 시장을 쪼개는 것. 좀 더 작게 나누는 것을 이제 시장 세분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시장 세분화를 하려면은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그 조건을 측정 가능성, 접근 가능성, 실질성, 실행 가능성. 이렇게 이제 4가지 조건이 맞아야지 이 시장을 시장으로서 인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요. 자, 측정 가능성은 뭐냐면은 실질적으로 세분화된 집단의 규모, 구매력이 양적으로, 숫자상으로 측정이 가능해야 된다는 얘기고요. 접근 가능성은 뭔가요? 내가 마케팅 활동을 해서 이 시장에 접근이 가능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시장을 다 쪼개봤더니
가격 민감군? 뭐 이쪽에 한번 승산을 걸어볼 수 있겠어. 했는데 여기 이 집단군이 저기 아프리카 사하라 사막 바로 밑에 사는 어떤 뭐 작은 소수 민족들이에요. 그러면은 마케팅 수단을 그 집단에 활용할 수 있을까요? 그 접근하지 못해요, 그 집단에. 그쵸?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접근이 가능해야 된다. 유통이라든가 광고,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해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뭐 측정도 가능하고 접근도 가능한데 집단이 너무 작아. 시장이 너무 작아. 이 시장에 팔려고 뭐 시설 투자하고 뭐 개발하고 그런데 그 비용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가. 그러면은 실질성이 없는 거죠. 실질적으로 이득을 볼 수 없는 그런 규모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어느 정도 시장 규모가 있어야지만 내가 개발해서 투자해서 수익을 얻어낼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실질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행 가능성, 이것은 실행 행동 가능성은 시장에 관한 얘기가 아니라 기업에 관한 얘기입니다. 기업이 이 시장에 맞춰서 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시장이 아무리 좋아도 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내외부 리소스, 자원이 그 시장에 맞는 제품이라든가 브랜드를 개발하고 또 커뮤니케이션 하기에 역부족이면 어쩔 수 없이 시장은 시장으로서의 가치가 있다고 볼 수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기업이 그 시장에서 뭔가 실질적으로 행동을 할 수 있느냐, 이것을 살펴봐야 되는데 이것을 바로 이제 실행 가능성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뭐 시장 세분화의 기준, 뭐 여러 가지 기준이 있을 수가 있겠죠. 개인적인 특성에 따라서, 개인적인 특성이라는 것은 거의 대부분 뭐 인구 통계적 요인이나 아니면 심리적 요인, 뭐 라이프 스타일 같은 게 될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은 그 제품과 관련해서 그 제품을 구매하는 소비자의 입장으로서의 그런 행동적 특성에 따라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제품을 사서 추구하는 게 무엇이냐. 예를 들어 mp3를 사가지고 뭐 DMV를 보는데 주로 쓰냐, 아니면 동영상 파일을 보는데 주로 쓰냐, 그래서 추구하는 편이 무엇이냐. 그리고 소비량, 뭐 mp3 플레이어 같은 경우에 맞지 않겠지만 예를 들어 뭐 컵라면 같은 것들, 컵라면 내 브랜드로 얼마큼 사먹느냐, 이런 거죠.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 사먹느냐, 밤 11시에 광고 보고서 땡겨서 뭐 뜨거운 물 부어서 먹는지, 아니면은 공부하다 출출해서 학원 땡땡이 치고 중간에 나와서 편의점에서 먹는지, 뭐 이런 이제 소비 상황이 따라서 또 이제 그 판매 방식 같은 것도 달라질 수가 있겠죠. 그리고 제품의 추구하는 편익 가치, 유니크 셀링 프로포션이 좀 바뀔 수가 있겠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서 이제 소비 상황도 이제 살펴볼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시장이 나누어졌으면은 이 시장 중에서 내가 접근이 가능하고 가장 효율적일 수 있는 그런 시장을 찾아내야 되죠. 꼭 집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타겟팅입니다. 어떤 고객층, 나누어 세분화된 시장 고객층에서 나한테 맞는, 내가 타겟으로 삼는, 내가 그 사람들에 맞춰서 뭐 제품이라든가 마케팅 활동을 할 그런 집단을 찝는 거죠. 타겟팅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타겟팅에서 ST까지 된 겁니다. 남은 이제 P가 남았죠. P는 포지셔닝입니다. 포지셔닝. 경쟁 상품과 다른 차별적인 특징을 갖도록 해서 표적 시장 내에서 소비자의 욕구를 보다 더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위치에 내 제품, 내 브랜드를 놓는 것, 그것이 바로 이제 포지셔닝이 되겠습니다. 포지셔닝을 하려면 포지셔닝 맵이 있어야 되겠죠. 어떤 그 공간이 있어야지만 내가 이 정도에 위치하겠다. 그리고 공간이 있으면 그 공간에 뭐가 필요합니까? 축이 필요합니다. 축.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내가 어느 위치에 있겠다. 아까 설명드린 뭐 mp3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성능은 구매하는데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대신에 가격과 디자인에 사람들이 민감하더라 했을 경우에, 나는 이제 막 mp3를 만들어 팔고 있는 사람이라서 가격을 낮추기 힘들어요. 그렇다면은 가격이 좀 비싸더라도 디자인은 끝내주는 이런 데 하겠다. 그리고 이렇게 정하기 전에 살펴봐야 되는 것들이 있죠. 경쟁사는 어디에 있는지, 뭐 가격도 그저 그런 데다가 디자인도 그저 그런지, 아니면 가격만 비싸고 디자인은 구리든지, 사우지간 이런 식으로 나와 가장 구매 요인, 그리고 제품을 판매하는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러한 축 몇 개를 만든 다음에 그러한 축 몇 개를 찾아낸 축 가운데에서 경쟁사들이 어느 위치에 있는지, 그리고 경쟁이 심하지 않으면서 내가 시장에 효과적으로 들어가서 시장을 차지할 수 있는, 타겟팅된 시장 고객층을 차지할 수 있는 그 웹상의 위치는 어딘지 찾아서 딱 찝는 것,
그것이 바로 이제 포지셔닝이 되겠습니다. 포지셔닝 맵은 물리적 포지셔닝, 뭐 심리적 포지셔닝,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물리적인 거, 제품의 특성 같은 것들이 되겠죠. 기능, 성능, 디자인 같은 것. 제품이라 부르는데 물리적인 특성. 심리적인 것은 어떤 건가요? 컨셉이라든가 아니면 브랜드의 이미지 같은 것들. 그렇죠? 물리적으로 느끼는 것이 아니라 기능적인 것, 효용 측면이라든가 이런 것이 아니라 심리적으로 그 물건을 직접 사용하지 않더라도 소비자로서 그것을 구매하고 있거나 아니면 사용하는 소비자로서 느낄 수 있는 심리적인 측면의 그러한 포지셔닝 할 수가 있겠죠. 이것이 심리적 포지셔닝이 되겠습니다. 퍼피스 믹스, 그쵸? 요즘에는 뭐 퍼피 말고도 뭐 5가지 피, 7가지 피, 뭐 여러 가지 피들이 많이 나옵니다. 한번 뭐 퍼피 믹스 나왔으니까 퍼피 믹스의 개념부터 이제 살펴보도록 하죠. 퍼피 믹스 뭡니까? 첫 번째 P, 프로덕트라고 그랬죠? 제품, 고객의 어떤 효용 가치를 채워주는 어떤 특성을 지닌 제품을 만들 것인가? 프라이스, 가격은 어떻게 할 것인가? 하이엔드급, 아주 고급, 프리미엄 하이엔드의 그런 값비싼 제품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대중적이면서도 어느 정도 그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그런 범용 제품의 가격으로 갈 것인지. 그리고 그 다음에 세 번째 P, 뭡니까? 프로모션, 어떤 식으로 이 제품을 사람들한테 알릴 것인지, 사람들한테 다 알리면서 이 제품을 어떤 식으로 플레이스, 유통을 시킬 것인지, 위치를 시킬 것인지, 제품을 어떤 경로를 통해서 소비자에게까지 도달하게 할 것인지, 이런 전략을 짜게 되는데요. 이것이 이제 앞에가 다 P로 시작을 해서 이 4가지 P를 묶어서 퍼피스 믹스라고 합니다. 뭐 참고적으로 요즘에 나오는 개념 중에 하나가 포시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포시. 자, 이런 개념이죠. 퍼피의 개념은 이게 너무 기업이다. 기업 측면이다. 가지고 고객 측면, 고객 관점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죠. 모든 것이 요즘에 이제 고객 중심으로 가고 있죠. 고객이 무엇을 원하는지, 고객이 원하는 제품을 만드는 회사가 생산할 수 있는 제품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고객이 정말 필요하다고 느껴서 찾는 그런 제품을 만들어야지 회사 살아남을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관점 자체를 바꾸자 해서 이 프로덕트의 C는 뭘까요? 이거는 컨슈머 밸류입니다. 컨슈머 밸류. 소비자의 컨슈머 가치. 그쵸? 자, 여기 디자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때 첫 시간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어떤 욕구가 있기 때문에 그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도구로서 디자인이 존재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제품이라는 것 자체는 소비자가 추구하는 어떤 가치를 충족시키기 위한 수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프로덕트라고 하는 것은 곧 소비자가 추구하는 가치다라고 볼 수가 있겠다라는 거죠. 포시에서는. 그리고 두 번째 프라이스는 포시에서 어떤 식일까요? 프라이스. 이거 쉽습니다. 코스트, 비용이죠. 프로모션은 뭔가요? 커뮤니케이션입니다. 커뮤니케이션. 프로모션이란 게 어감적으로 봤을 때는 기업에서 일방적으로 이렇게 알려주는 그런 개념이죠. 하지만 커뮤니케이션은 뭡니까? 의사소통입니다. 서로 소비자와 기업이, 소비자와 브랜드가 서로 주고받고 하는 그런 컨텐츠들, 내용들, 이런 것이 이제 커뮤니케이션이 되겠고요. 플레이스는 뭘까요? 그렇죠. 제품을 구입할 수 있는 편안함. 컨비니언스가 되겠습니다. 편의성. 컨비니언스. 끝은 CE가 되겠죠. 여기 이렇게 되겠고요. 커뮤니케이션입니다. 커뮤니케이션. 자, 이렇게 4C로도 요즘에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전통적인 4C의 개념에다가 뭐 하나씩 더 붙여가지고 여기다가 뭐 사람에 대해서도 연구를 해야 된다 해가지고 하나를 더 붙여서 people. 특히 서비스 쪽에서는 몇 개를 더 붙입니다. people과 상품이라는 것이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품으로서의 서비스가 제공되는 그런 공간. 그쵸? 그리고 공간과 서비스가 제공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어떤 증거물들. 서비스하는 사람들의 복장이라든가 아니면 영수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피지컬 에비던스가 되겠죠. 그쵸? 그리고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들까지 가지고 퍼피를 확정된 개념, 서비스 쪽에서는 7P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전략적 마케팅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거시적 환경 분석 한다고 했고요. 패스트 분석,
그렇죠? political environment, economic, 그리고 social, cultural, 그리고 technology environment 이런 식 네 가지를 패스트 분석 통해서 이제 거시적 환경 분석하고요. 시장 경쟁 분석 스윗이라고 했습니다. 컴페티터, 그리고 자사, 컴퍼니나 코퍼레이션, 그리고 커스터머, 고객이죠. 이렇게 3C로 분석을 하고, 산업구조 분석 포터의 5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소비자 분석하게 된다고 말씀드렸고, 분석을 종합할 때 SWOT 분석, 그리고 세그멘테이션, 타겟팅, 포지셔닝을 하는 STP 과정, 마케팅 목표를 설정을 하고 마케팅 전략, 퍼포믹스를 중심으로 해서 수립을 한 다음에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하게 된다라는 그런 내용들을 이번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시간도 설명을 좀 길게 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이 길었네요. 여러분, 이번 시간에 배운 내용들은 자꾸 되새김질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디서 무슨 일을 하건 간에 언제, 어디서 이 수업 시간에 설명드렸던 그런 내용들의 이야기, 그리고 나온 그런 단어들, 그렇죠? 그런 용어들이 나올지 모릅니다. 그럴 때 이 수업 떠올리시고 그 용어들 무슨 의미를 하는 것인지 여러분들 잘 기억했다가 잘 대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잠시 쉬고 3교시에는 블랙 앤 화이트, 블랙과 화이트, 흰색이 조합이 된 그런 배색이 활용된 사례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